33번. 지분을 낙찰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폼 잡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세 가지. 뭐냐? 공유물 분할 협의하자. 이런 요청서를 내용 증명 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번은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되고요. 2번,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일단은 소송 걸고 하면은 판사님이 줬어. 그러면은, 자, 이런 게 있겠죠. 현물로 분하자. 이야기는 합니다. 예로 땅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씩, 3분의 1 가있습니다. 3분의 1. 소송에 들어갔어요. 세 개를 쪼개자 하면 좀 쪼개기가 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도로가 이쪽인데, 요 땅을 세 명이서 이제 3분의 1씩 가있는데,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럼 쪼개려고 하면 요리요리 쪼개면 되겠죠? 그럼 도로면에 붙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다 싸움합니다. 이게 1, 2, 3 것도 뭐, 나 3번 가랍니다. 그죠? 도로에 붙었으니까. 다 3명 다 3번 이야기합니다. 그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이런 게요. 도로가 옆에 있고, 뭐, 길이 옆으로 잘 생겨가지고 이런 거, 요거는 팍 자르면 되겠죠? 반을. 그죠? 이런 거는 되는데, 현물 분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쪼개다. 정말 도매들 딱 쪼개가 하는 게 있고, 현금 분할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경매해가지고, 아까 뭐 3천만 원 지분 사갖고 1억 4천만 원 배당 받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현금 분할을 해라 말입니다. 현금 분할로 경매를 몽땅 시켜서 배당 받아가라. 현물 분할 가로 이래야 됐다. 요거는 배당. 주로 경매에서는 주로 배당 받는다. 배당금 수령한다 말이야. 배당금 수령. 현물을 분할하는 것은 물건을 쪼갠다. 물건 쪼개기 진짜 쪼개기 하는 거고, 현금 분할은 배당금을 사는 거, 가액 배상하는 이런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이 뭐냐 하면은 20분의 1을 받았어. 20분의 1을 선산을 20분의 1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10분의 1 줬다. 10분의 1 선산을 임야받았어요. 묘가 많아. 그래서 선산이 한 2천만인데 1천만 떨어졌어요. 내가 1천만 주고 사면은 분명히 2, 3천 주고 사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샀을 때 공유분할 하자 이렇게 하면은 판사님이 하죠. 야, 2만 평인데 니는 20분의 1, 10분 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구할 가는 사람한테 니가 덤비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다. 니 감정이 없나고? 예, 2천만 원. 자, 그거 주고 사세요. 그러니까 가액 배상 2천만 원 주고 사가라. 감정가로. 그럽니다. 나는 뭡니까? 전체 개변을 했더니 판사님이 안 된다. 니는 10분의 1할 밖에 안 가 있는데 구할한테 덤비는 거는 너무 좀 무식하다. 그죠? 무례하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정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뭐 선산에 종조해서 사가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가액배상입니다. 그래서 공유분할 소송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현물분할 쪼개기 한다든지, 현금분할,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한다든지, 가액배상, 돈 주고 팔아라든지, 그런 방법. 이해가시죠? 그 세 가지를 이제 판사가 답을 줄 겁니다. 소송 후 판사의 답변이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답을 주겠죠. 현물을 분할하라든지,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하라든지,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하라든지, 돈을 주고 매입하라든지, 그렇게 답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분할, 현금 분할, 대금 분할 하면은 요거는 현금 분할, 현물, 대금 분할, 현물 분할, 현물을 쪼개라. 이건 아니고. 자, 현금, 이 좀 그렇다. 그렇죠? 잘못했다. 현금 분할. 그죠? 조금 바꿉니다. 현금 분할 판결문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겠다. 자, 대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즐겨 쓰는 법조항은 요겁니다. 268조. 공유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명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요거를 대금 분할, 현금 분할 되는 거죠. 현금 분할. 현물 분할, 현금 분할. 이게 좀 그렇네. 현금 분할, 대금 분할. 같은 말인데? 대금 분할. 자, 이러면 되겠다. 그죠? 하여튼 268조, 269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유자이기 때문에 쪼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법원의 판사님은 알았다. 이게 주택이니까 2분의 1 쪼개기 어렵다. 이럴 때는 전부 다 경매를 넣어서 N분을 가져가라.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사님은. 자, 34번 봅니다. 자, 어느 분이 여수에 있는 땅을 지분을 받았어요. 아지매가 받아가지고 나머지 소유자한테 이 공갈문 보냈어요. 공유를 보내하자고. 아주 잘 썼어요. 자, 봅니다. 여러분 이거 쓰면 돼요.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 지분 낙찰 받고 나면은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발신은 수신인은 이제 나머지 10분의 9가의 사람. 발신인은 냅니다. 10분의 1. 자, 부동산의 표시였고요. 그 다음에 발신인은 어떠죠? 발신인은 뭐 있어서 강주지방법에서 경매를 내 취득했다. 5분의 1을. 그래서 위 부동산은 수신인의 모친께서 경작하고 있는데 이게 경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현물 분할이 어렵겠다. 농제돼서 어렵고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어서 민법 268조에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께서 언제까지 연락 안 해주면은 회신이 없으면은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민법에 몇 조고 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건게 그래 아세요. 거기 왔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잘 썼어요. 근데 요거를 교재를 썼어요. 수강생이 카톡 왔길래 썼는데 교재 쓰고 3일 뒤에 이 발신이 전화가 왔어요.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입니까? 예 했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왜 그 내가 내용 좀 보낸 거를 그 교재 쓰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잘 썼으니까 교재 썼다 와 이랬더니 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해놨다고. 그걸 좀 충격하래. 쓰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막 제한 겁니다. 지금. 알겠죠? 이름도 좀 지우고 주소도 지우고 전화번호도 막 제한 겁니다. 그 내용이 잘 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땅을 낙찰 받았을 때 뭐 3분이나 5분 받을 때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35번은요 주택입니다. 주택을 뭐 지분을 받았을 때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를 7분의 5를 주택 받은 수강생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여기니까 조금 여러분들 참고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때 민법의 268조, 269조를 많이 언급하더라는 알죠?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위에 거는 이거는 이제 내용 중 요거는 땅을 받았을 때 지분 받았을 때고 밑에 요거는 이제 토지 건물 주택을 3분의 1, 5분을 받는 경우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쓰시면 됩니다. 자, 36번에 지분 낙찰 받고 공유분할 청구 소송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처분 금지 가처분 때리고 소송을 했다. 자, 이야기는 자, 내가 5분을 받았어요. 공유분할 소송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5분일 가는 사람이 머리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 중간에 소송 끝나기 전에 1심, 2심 막 할 때 끝나기 전에 보통 1심은 끝나지만은 소유권을 바꿔버리면은 여기 써놨죠.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지분을 이전받은 제3자가 변론 종결 이전에 소송에 참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유권 싹 넘어가버리면은 그 판결도 무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가처분을 때린다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처분 가처분을 때린다 하는 것은 이제 소송하는데 소유권 넘가지 마라. 넘가도 그건 무효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공유분할 청구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보니까 전부 다 촌사람이고 얼쑥하더라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법대 놓더라 이렇게 하면은 법 전문가다 하면은 이거 하는 게 좋아요. 가처분 때리고 하는 게 좋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37번 소장
자, 지분할차 받고 나면은 보통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은 본인이 만드는 수도 있고 법무사 주는 수가 있고 변호사 주는 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본인이 만들 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해본 사람은 하면 되고 법무사한테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법무사는 이제 비용은 쌉니다. 여러 한 30만 원, 50만 원 받겠죠.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비용은 싼데 법무사는 이제 이 소장에 제일 마지막에 써도 여기 쓰는 것도 여기 원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법무사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법무사 쓴 거는 알죠? 여러분 이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여러분이 가서 진술해야 돼. 공유분할 청구 소송해 주세요. 그거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이제 법 이론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지금에 배운 거 이런 거를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좀 쪼개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 이제 법정 가서 진술합니다. 법무사건을 변호사한테 좋은 거는 비용은 비싼데 신경 끄모대. 지가 알아서 뭐 법정 가서 뭐 이야기하고 뭐라고 판결을 갖고 올 거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나홀로 하는 방법이 있고 혼자서 공부를 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뭐 소장해갖고 원고는 누구, 피고는 니고, 5명, 4명이고, 소송물, 가액, 인지해 사고 이런 걸 해보면은 일반 잘 모른다고 이걸 하기가. 그죠?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법무사한테 맡긴다. 법무사는 맡긴 좋은데 법무사는 비용은 싼 대신에 법정은 안 나간다. 알겠죠? 변호사는 비용은 비싼데 법정에 안 나와도 되고 지가 알아서 다 해보니까 뭐 편하다. 세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접수를 이렇게 전산해서 해야 되고요. 하도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든지 또 안 그러면은 하나 더 넣었어요.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하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요거 가서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해야 되고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또 가셔도 하면 됩니다. 조금 해본 사람은 조금 컴퓨터 아시는 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시죠? 아까 비용도 싸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쭉 써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쭉 넣으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제가 넘어갔어요. 1번에 가서 이제 소가, 그죠? 소가가 여러분 교재는 없을 겁니다. 넣었어요. 소가 요거 안 넣었어요. 소가가 중요합니다. 소가가 얼마냐?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까지만 써놓으면 되겠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하는 게 있더라고. 소가. 요거는 아까처럼 나홀로 소송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빠졌는데 나홀로 소송에 홈페이지 가시면은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나홀로 소송 요 홈페이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나홀로 소송, 그죠? 나홀로 소송 이렇게 치면 뭐 나올 겁니다. 나홀로 소송. 자, 대법원에 나홀로 소송이 나오네, 그죠?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려보니 자, 나홀로 소송.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조금 하시는 분은, 제목만 적어 놓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홀로 소송. 그죠? 요거만 적어 놓으면은, 요거 사든지, 우리 교재에 있는, 아까 뭐죠? 대법원에 전자소송에 하든지, 나홀로 소송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유분할 청구 소송. 자, 이런 거요. 내가 소장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소장을 보내면은 저기서 답변 써와요. 그럼 내가 또 준비 서면 이를 보내면 저기서 또 준비 서면 또 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목 잘 써야 돼. 내가 소장을 하죠. 아까 소장으로 양식했잖아요. 공유분할 청구 소송. 소장하면은 그럼 상대방이 보내는 건 제목이 뭐라고요? 답변서. 그 다음에 소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서류를 내는 게 있죠. 내가 또 두 번째 내는 게 소장을 냈지만은 또 두 번째 내는 건 그 다음에는 다 준비서면입니다. 소장 답변서. 그 다음부터는 니나 내나 다 준비서면 이렇게 해서 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써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해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법무사 맡기든지
변호사 맡기든지 막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소장이 왔어요. 그럼 판사가 이제 판결하겠죠, 판결. 자, 이제 판결 26부입니다. 판결, 그죠?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해갖고 판결. 자, 우리 인도명령은 판결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이죠. 매각허가 결정입니까? 매각허가 판결입니까? 매각 결정이죠. 그리고 경매는 거의 다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요거는 소송을 했으니까 요거는 판결입니다. 판결.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판결. 자, 판결은 주문입니다. 주문이 중요해요. 주문이 결론이죠. 결론. 충북에 이 땅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얼마, 피고에게 얼마 배분한다. 소송비용은 각자보다. 뭐 간단하죠. 판결문에 판사님이 자, 알았다. 그럼 그거를 전체를 경매를 붙여갖고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n분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가져가라. 그죠? 대금분할입니다. 대금분할 판결다. 그죠? 요거는 하나의 대금분할이죠. 대금분할 판결 이렇게 되겠다. 그죠? 판결. 대금분할을 판결.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돈을 가라. 그 부동산 쪼개기는 어려우니까 그만 경매 넣어가지고 경매비용 떼고 너가 n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 줍니다. 판결을 이렇게 쭉 넣을 거예요. 자, 넣습니다. 40번. 그럼 판결 받았어. 이거 받으면 또 뭐 해야 되는 거라면 가만히 있다고도 경매해 줍니까? 안 되죠? 그러면 40번에 보면은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여기다가 아까 판결문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첨부를 해서 여러분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임의 경매 그거 막 나오는 거죠. 40번은 이제 경매 신청, 경매 신청 쭉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41번부터 41번. 41번은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소송 넣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세요. 이게 소장을 넣습니다. 소장을 넣고, 그죠? 소장은 본인이 하든지, 법무사 맡기든지, 변호사는 맡기면 되겠죠? 소장을 하면은, 판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전산에서 소장하는 거고, 나중에 판사님이 이제 소장을 넣었으니까 판결문 줄 겁니다. 판결문. 자, 그래서 너가 N분을 가져가라. 경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결문 주면은,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죠? 이렇게 신청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은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본다고. 1차 떴네. 그죠? 그때는 이제 공인자 웃으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전체 경매니까. 전체 경매니까 그때는 공인자 웃으면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경매가 나온다면, 경매가.